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2 저희 32번째 테마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제도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예산제도 우리 뭐 했습니까? 미국에서 20부터 40년대 품목별 예산제도 있죠. 요거 뭐 하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0년대 여기서 말하는 무슨 주의 예산제도였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품목별에 보니까 자꾸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려고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 겁니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원가 계산한 거예요. 원가 계산. 자, 뻥튀기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0년대 지나서 우리 이제 기획하려고 존슨 정부 때 돈 막 쓰려고 계획 예산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했다? 기획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을 세우고 돈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MBO 잠깐 73년도에 MBO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실패 터지고 나서는 무슨 예산 했다? 연기준 예산한 거예요. 연기준. 뭐 하려고? 감축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이제 우리 신성과주의가 나온 거예요. 신성과주의.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결과를 강조한 거죠. 잘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과주의가 나오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 50년대 성과주의가 있죠. 50년대 성과주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90년대 성과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성과주의, 신성과주의로 문제를 내면 어렵지 않는데요. 그냥 성과주의 내고 50년대 성과주의, 90년대 성과주의 아니면 그냥 성과주의 내서 이 안에서 이제 문제를 또 찾아보게 좀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 성과주의가 50년대 성과주의와 90년대 성과주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우리 그런 거는 50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대는 주로 중간 산출물 위주니까 이제 결과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90년대는 재량을 주고 성과를 본다. 그래서 이제 결과 중심으로 좀 더 간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이 흐름이 딱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성과주의 한번 딱 크게 해봅시다. 자, 성과주의는 한번더 원가 계산인 거죠. 정부의 각 사업 및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에 근거를 두고 비용을 산정하는 어떤 지향? 관리 지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주의로 가면서 사업별 활동별이에요. 만약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사업별 활동별로 편성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업무 단위와 원가의 양을 계산한다. 원가를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계획예산은 계획하고 예산을 연계시키는 거고 이 성과주의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예산을 연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장점부터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나오니 의회와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죠. 야, 너 돈 100만 원 어디 썼는데 밑에 보면 야, 예방접종 한 명 하는데 10,000원이지 100명 했지 100만 원 들었잖아. 그걸 100만 원 가지고 예방접종 100명 한 거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하 예방접종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더 자금 배분이에요. 자원 배분은 계획 예산입니다. 자금, 돈의 배분에 합리화요. 왜 100만 원을 줬니? 잘 봐. 한 명 10,000원이고 기본적으로 100명이니까 100만 원 준 거야. 이렇게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고 자원 배분의 합리화는 기획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과 사업에 연계하는 거고 신축성 있는 재정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의식 강화와 능률성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품목보험 너무 통제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이제 신축성 있는 재정 운영이 좀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는 이제 100명 예방접종 하면 되는 거고 단점 보세요. 이건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성과는 표준적 성과 측정 지표가 힘들다라는 거고 이 원가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단위 원가 계산 및 업무 단위 산정도 좀 쉽지 않다. 그리고 합리적 자원 배분은 힘들어요. 합리적 자원 배분 나오면 무조건 계획 예산으로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계획의 근거로 돈을 쓰는 게 합리적 자원 배분이니까 합리적 자원 배분은 계획 예산이다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 전략적 목표의식이 결여된다. 그래서 나중에 신성과주의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소규모 단위 사업에 좀 국한된다라는 거고 업무가 무슨 산출물? 중간 산출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측면을 못 봐요. 그래서 신성과주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이런 보건사업 중에 우리 예방접종 사업을 하려는데 보건교육 및 전염병 관리 하려는데 한 명당 10,000원 들고 100명이니까 100만 원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과주의다라는 걸 머릿속에 보시면 되고요. 이 성과주의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품목하고 성과주의는 기본적으로 점중주의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제 계획 예산하고 연기준 같은 경우는 합리주의 방식으로 이제 보통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PBS죠.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입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부터 가볼게요.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 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업무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곤란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질적인 측면까지 보려고 나중에 신성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성과주의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가 개선했기 때문에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 이 관리를 잘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법부 예산 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예방접종 100명 해야 돼. 100만 원 줘. 알았어. 라고 예산 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왜? 사업비이기 때문에. 딩동댕동 맞습니다.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 추진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딩동댕동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다. 맞네요.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효과적이죠. 머릿속에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100명 예방접종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이건 무슨 예산일까요? 계획 예산이다 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돼요. 자,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한다. 예산 비목의 증가에 통제가 쉽다. 입법 부여한 예산 통제가 이제 효과적이다. 이거는 무슨 예산? 품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예산액을 산정한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O. 그래서 업무량,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이렇게 곱을 하죠? 오케이, 갑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필요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결할 수 없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X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보도록, 예산 배정에 필요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제시되죠. 필요사항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제시된다. 제시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사업 계획과,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획은 사업하고 예산을 연계한다. 사업 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사업 계획과 예산을, 그래서 사업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계획에 맞추면 이게 계획 예산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업 계획과 예산을 연결할 수 있다.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재원을 배분한다. 맞습니다. 딩동댕동. 그래서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원을 배분한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자, 바로 이제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뭐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뭘까요? 원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를? 원가를 곱해서 예산액을 산정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무슨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 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아,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50년대 성과주의를 말하구나. 그러니까 주로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관리 예산 모두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기본적으로 다 관리예요. 다 뭐에 초점을 맞춘다?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절차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우리 제도들 있잖아요. 그 품목별,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그 다음에 우리 계획예산제도, MBO, 그 다음에 연기준, 신성과주의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주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 머릿속에 딱 이 순서도 품목은 통제, 성과는 관리, 계획은 기획, 연기준은 감축, 신성과주는 결과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주가 나면 원가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돼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자, 행복합시다. 시즌2 32번째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